사랑의 샘평화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말한개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의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참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퍼스트뷰 간행물에서 키위뱅크 수석 경제학자 제럴드 커, 수석 경제학자 메리 조 베르가라, 경제학자 사브리나 델가도는 2023년에 연간 송금 유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청 뉴질랜드 2주 수치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23년에 13만 9천 명이 넘는 순 2주 증가를 보인 반면 입국 이주민은 총 25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023년에 순 이민이 급증했고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수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이 환경을 지배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매 거래는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긴축된 금융 상황과 함께 송금 유출의 증가도 소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뉴질랜드 주민이 해외로 보낸 송금액은 2021년 코비드19 이전 수준보다 10% 감소했으나 2023년 급격히 회복됐습니다. 연간 송금액 유출액은 2023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치는 2024년 이민붐, 특히 인도에서 강력한 이민자 유입과 일치합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전 세계 송금의 최대 수혜국이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인도는 전 세계 송금의 14.5%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도 상위 5개국에 속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들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입니다. 키위뱅크 경제학자들은 이민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본고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현지 소비가 다른 경우보다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로 인한 소비 증가가 없다는 것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자극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주 뉴질랜드 통계청의 노동시장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10년 동안 여성의 임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의 평균 시간당 소득은 지난 10년 동안 2배로 증가하여 12.91달러 증가한 반면 남성은 4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차지했던 저임금 직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더 광범위하게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보유한 모든 직업의 거의 3분의 1이 의료 및 교육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3월까지 여성의 시간당 소득이 7% 증가한 것은 주로 이 두 산업 분야의 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 남성 임금은 6.2%에서 하락하여 3.8% 증가했습니다. 남성이 전체 노동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둔화로 인해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남아있지만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가속화되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수가 급증했지만 경매에서 매매되는 부동산은 31%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4월 22일에서 5월 3일 interest.co.nz가 모니터링한 주거용 부동산 경매 활동이 급증했으나 437개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주 364개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2월과 3월의 최고 판매 기간 동안 매주 경매된 500개 이상의 부동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수는 증가했지만 판매율은 136개 동으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돼 전체 판매율은 3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지난 6주 동안 28에서 31%라는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장에서의 활동은 판매할 부동산이 많지만 구매자가 까다롭고 가격에 신중하기 때문에
판매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웨스트코스트의 한 작은 마을은 휴대폰부터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사용되는 귀중한 광물을 상당량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광산에 사는 웨스트코스트의 리프턴 지역이 전 세계 안티몬 공급량의 최대 5%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 지역 주민에 따르면 리프턴의 공급은 지역 경제와 그 외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 채굴의 부활과 함께 안티몬 채굴이 시작되면 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안티몬은 아이폰, 전기자동차의 리튬 배터리 및 폐로 기판을 포함한 전자제품의 난연제로 사용됩니다. EU, 미국, 중국 및 호주는 모두 이를 중요한 광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호주 광산회사인 사일렌트 골드는 리프턴에서 안티몬과 금을 채취하는 탐사 단계에 있고 5년 이내에 안티몬을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사일렌트 골드 관리사 빅터 라자수라 아르는 리프턴 지역이 세계 광물 공급량의 최대 5%를 차지할 수 있으며 그 대부분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광산은 리프턴 지역에서 약 250명의 직원을 직접적으로 고용할 것이며 안티몬만으로도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합정부의 광산 친화적 접근 방식은 관료적 절차를 줄임으로써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라자 수리 아르는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OECD 2년 주기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에 부담을 주는 높은 이자율과 사람들의 소비력을 감소시키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비드-19 팬데믹과 지출 초과로 인해 공공지출이 당초 계획치를 웃돌았습니다. 보고서는 정부는 재정 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예산 균형에 도달하는 운영 수단과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생산성은 다른 OECD 국가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경쟁의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상무위원회 시장 조사와 지배적인 기업의 해체를 통해 경쟁을 강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초등 및 중등 교육 수준 모두에서 결과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로 교육 성취도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의 내용으로는 유아교육부터 가계 수입이 낮은 계층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고 지적자원이 풍부한 국가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 등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이 보고서가 정부 지출을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OECD는 또한 뉴질랜드의 2024년 인플레이션이 3.2%로 하락하고 성장률은 0.8%로 둔화되다가 2025년 1.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4원 7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2원 8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6원 56전입니다.